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지금 컬처 봄인데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봄이 올까요? 그쵸. 좋습니다. 컬처 겨울 아니에요? 컬처 겨울? 지금 이게 너무 춥고, 그리고 갑자기 또 막 추워져갖고,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워갖고 머리도 얼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저 27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연을 봐야 되는데, 공연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 제가 오페라를 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헤어진 결심 이후에 또 새로운 영화로 오늘 소개를 오호. 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가 지금 엄청 핫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핫한 줄 모르고 가장 빨리 가장 자리가 있는 그런 영화로 예약을 해서 봤는데 제목은 서울의 봄입니다. 오, 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컬처봄, 서울의 봄. 아, 그렇네요. 아니, 두 분은 근데 알고 계셨어요? 이게 굉장히 핫한 영화라는 거? 저는 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바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매를 해두고 무대 음. 인사만 보고 영화는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집 앞에서 해가지고 그래도 무대 인사는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정작 영화는 못 보고 정우성 배우님이랑 사진 찍었어요. 아, 진짜? 어때? 정말 네. 잘생겼어요? 진짜 어, 나이가 이제 7,000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음, 제가 음. 오징어가 되는 대왕 오징어를 저를 만드신 정우성 배우님. 그치. 우리 모두를 오징어로 만드는 엄청난 마법의 사람이죠. 오징어가 뭐예요? 못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연체동물들이 오징어가 되게 못생겼잖아요. 꼴뚜기 왕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일반인이 되게 못생겨지게 만든다. 이런 의미죠. 네. 네, 밈입니다, 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저는 사실 녹음을 위해서 급하게 보긴 했는데 어젯밤 10시에 이제 급하게 봤어요. 봤는데 음. 꽤 길더라고요. 2시간 좀 넘게. 좋은 핫한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제가 10시에 보고, 근데 순삭이에요, 순삭. 솔직히 말하면. 음, 왜냐하면 이게 2시간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긴장감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 분 정말 주스님 인사만 하고 못 봤다면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정치 쪽에 제가 발을 담그진 않지만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서울의 봄은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2.12 사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전두환이라는 신군부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그 정권을 잡게 되는 하룻밤 사이의 그 일들을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는 되게 많았죠. 강풀 만화도 있었고요. 16년 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5.18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도, 막 광주 관련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영화들 보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음.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어떻게 권력을 찬탈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역사 교과서 안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됐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어요. 제가 무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정말 24시간이라는 그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물론 그 전에 뭐 한두 달 전에 그 박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12.6 사태죠. 김재규가 살인을 도모한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진짜 이 영화의 줄기는 24시간 정도 그 사이에 구테타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 제 옆에 앉으신 분도 계속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욕이 나올 어, 정도로 너무 못돼 음. 처먹은 거야. 이 권력에 대한 이 전두환인데 거기서는 이제 전두광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음. 이거에 대해서도 막 황정민 배우님이 나오시는 맞아요, 거죠, 그게? 맞아요, 맞아요. 황정민 배우님이 전두광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어떤 빙의를 하셔서 나오는데 진짜 100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내 옆에 있으면 정말
폭력을 행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얄밉고 너무 화나는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 황정민 배우님이 이제 머리가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분장이죠, 분장이 어떻게 분장. 한 건지 너무 완전히 머리가 없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볼 때는 뭐 볼드캡 같은 거를 쓰고 그 위에 머리를 몇 가닥을 이제 얹은 것 같아. 그 느낌에. 음, 근데 너무 분장을 자연스럽게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말 화가 나는, 그렇지만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다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나서 나오는데 제 옆에서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 쪽을 걸어가던 분이 처음 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음. 맘이 내 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짜증나는데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를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영화이다 보니 그리고 이게 제가 나중에 좀 찾아봤는데 영화에서 실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실제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고소를 당한대요. 그냥 어차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냥 이름 쓰면 안 되나? 그리고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 이외의 모든 인물들은 다 가명을 씁니다. 그래서 음. 전두환도 전두광이라고 나오고요. 노태우도 노태권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도 네. 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 안다는 것 자체도 그러면 뭐 소송 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소송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난 너무 화가 났는데 미국 영화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based on true story 막 이렇게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영화화하였습니다. 이런 걸 막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야.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인물이나 상황적인 다 허구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뭐 이렇게 자막이 먼저 떠요.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는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네요. 왜냐면 법률적인 걸 아예 피하려고 요즘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이 수십 맞아요. 개가가 나다 보니까 네. 실제 사건이 연상될 수는 있지만 모두 허구의 사건입니다라고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번엔 되게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는 밝혔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대사와 인물과 상황은 다 허구적 상상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 진짜 재밌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서인데 이순신이 안 나오고 이순상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뭐 물론 이 사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 때문에 이러한 영화가 다양한 겹겹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시면 다 그분들인 게 생각이 나요. 다 그분이 음.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라는 게 생각이 나고 마지막에 흑백 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 그게 그 유명한 하나회 사진이에요. 그 하나의 사진은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나올 텐데 12.12 사태를 성공한 다음에 12월 13일 날 그 성공한 쿠데타를 만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사진을 딱 찍은 게 있어요. 중간에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앉아 있고 그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이렇게 쫙 인물이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뭐 허화평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음. 그 사진이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하나 딱 찍어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음. 이게 이 인물들이라는 매칭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험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객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찾아보고 있어요, 사진. 아, 사진 보고 있어요? 네네. 그 네. 사진 보면은 그 굉장히 척척척척 마치 뭐 약간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처럼 군인들이 다 군복 입고 네. 앉아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 12.12 사태를 이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군부 이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그 거고, 뻔뻔하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네. 참. 왜냐면 자기들은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로 자기들이 딱 찍은 거예요. 권력을 그들이, 잡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이렇게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그 과정을 보니까 허구적 상상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봤을 때는 정말 긴박하게 가느다란 실 하나가 정말 겨우겨우 통과할 정도의 확률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렇게 마음 고리고 졸이면 조리조면서 하면 했는데 긴박하게 그다음에 굉장히 운 좋게 됐으니 아 이거는 신이 우리의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군요. 물론 계획도 좋았지만 운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들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을 막을 사람들은 군인들인데 음, 자기들이 막을 사람들의 특성을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액션을 취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대처를 잘한 거죠. 그래서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이제 대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전두광이가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회라는 사조직 자기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조직 사람들을 쫙 모아요. 자기 집으로 쫙 모아갖고 브리핑을 해요. 이 쿠데타를 어떻게 하겠다. 본인은 쿠데타라고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이거를 해서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잘못되면 쿠데타야 그랬더니 잘 되면 혁명 아닙니까? 잘못되면 쿠데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자긴 잘 돼서 혁명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잘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게 너무너무 진짜 황정민 배우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어떤 또 순간이 있었냐면은 성공하기 정말 일보 직전이야. 일보 직전이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래 우리 성공할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두광이가 갑자기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혼자서 소변을 보면서 막 미친 듯이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음, 진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아니 이게 완전히 그 사이코패스도 그런 사이코패스가 없어. 사이코패스. 우리 옛날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옹에서 화장실 씬에 네네. 보면 그 형사가 이렇게 막 천장을 보고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씬이 있잖아요. 목을 이렇게 음, 툭툭툭 하면서 그 정말 그때 음, 두려움이 확 끼치는 그 씬인데 그런 씬만큼이나 진짜 음. 임팩트 있는 씬이었고